2008년 여름, 바르셀로나는 한 가지 파격적인 소식을 발표합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이라는 자리에 그것도 경험이 거의 없던 신인을 선임해버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그의 감독 커리어는 바르셀로나 B팀에서의 고작 1년 남짓. 그로 인해 주위에 많은 걱정과 우려들이 있었지만 어째선지 펩 가르디올라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Apreteu els cinturons que ens ho passarem bé. 신인 감독이 바르셀로나에서의 첫 여행을 하자마자 얻은 결과물은 바로 트래블이었고, 그렇게 바르셀로나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그야말로 재앙같은 시즌을 보내며 라이벌 팀이 계속해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그에선 바르셀로나에게 2대6으로 깨지기도 했고, 코파델레이에선 3부 리그 팀에게 탈락, 또한 챔피언스리그는 또다시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0910 시즌에 들어가기 앞서 2009년 여름, 변화가 필요했던 클럽에는 플로렌티노 페레즈가 회장직에 복귀하며 갈락티코 2기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카카 같은 슈퍼스타들을 영입하며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한 팀을 꾸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락티코 2기는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리그에서 승점 96점을 얻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도 승점 99점의 바르셀로나에게 밀려 또다시 리그 타이틀을 눈앞에서 내주고 말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또 16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결국 무관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시즌을 끝마치고 말았죠. 그에 반해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는 2년 만에 스페인에서 들 수 있는 6개의 트로피를 전부 들어 올렸는데요. 그렇게 라리가는 바르셀로나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계속되는 암흑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라리가에서 세리에 무대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08-09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트래블을 이뤄냈듯이 09-10 시즌에는 세리에의 인테르가 트래블에 가장 가까운 클럽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서 얻어낸 소중한 리그 우승, 또한 로마를 꺾고 우승한 코파 이탈리아, 마지막으로 트래블을 달성하기 위한 우승 트로피는 단 하나, 바로 챔피언스리그의 빅이어였습니다. 하지만 인테르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으로 가기 위해선 일단 4강전에서 만난 바르셀로나부터 꺾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총합 스코어 3대2로 인테르의 감독은 과르디올라에게 패배의 맛을 선사했습니다. 그렇게 바르셀로나를 꺾은 인테르는 더 나아가 결국 우승까지 차지하며 세리에 최초의 트래블이라는 대기록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록을 이끌어낸 감독이 바로 조세 무리뉴였죠. 무리뉴는 이미 여러 차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일가견이 있는 우승 청부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레알 마드리드가 없었던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승입니다. 클럽에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있고, 또한 그 클럽을 응원해주는 수많은 팬들이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이 없다면 실패한 것과 다름없었죠. 클럽은 반드시 우승이 필요했고, 또 우승을 할 줄 아는 감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여름, 마침내 마드리드에 우승 청부사가 도착하게 됩니다.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해야 할 역할은 간단했습니다. 라리가를 지배하고 있던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를 끌어내리는 것. 그렇게 클럽 재건의 일환으로 무리뉴는 부임하자마자 갈락티코 정책을 끝내버렸습니다. 갈락티코 정책이란 이름값이 어마어마한 슈퍼스타들을 영입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들의 능력으로 성과를 nem과 동시에 그들의 스타성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단에서 슈퍼스타들을 영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팀워크도 안 좋을 뿐더러 수비 조직력에 허점을 보일 수도 있었죠. 무리뉴는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갈락티코 정책을 원하지 않았고, 잠재력이 충분해 보였던 앙헬 디마리아, 메스투 웨이즐, 사미 케디라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을 보강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무리뉴 사단의 첫 출발은 패배하는 법을 까먹은 듯 19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굉장히 순조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2010년 11월 29일 드디어 바르셀로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트래블 감독들의 만남으로 더욱 기대를 모은 무리뉴의 첫 엘클라시코는 허무하게도 0대5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승점 92점을 쌓았지만 리그 타이틀은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 품으로 가게 됐습니다. 리그에서 준우승한 것도 모자라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무 1패를 한 무리뉴는 다시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2011년 4월 20일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무리뉴는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를 만났습니다. 결과는 1대0 승리. 연장까지 가는 혈투 속에서 마침내 바르셀로나를 꺾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18년 만에 코파델레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리뉴가 클럽의 우승 타이틀을 가져온 것도 대단한 업적이지만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바로 6년 동안 이어져온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16강 저주를 풀어냈다는 것. 하지만 코파델레이의 여운이 다 가시기도 전에 하필이면 준결승 상대로 만난 상대는 또 바르셀로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에게 발목을 잡히며 탈락의 고배를 맛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승에 진출한 바르셀로나는 다시 한번 비기어를 들어올렸죠. 그렇게 무리뉴의 첫 시즌은 바르셀로나의 트래블을 막은 것,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의 저주를 풀어낸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무리뉴가 이끄는 클럽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무리뉴 2년차에 들어섰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시즌 초반의 레알 마드리드는 살짝 까다로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라는 벽을 또 넘지 못하면서 수페르코파 우승컵을 라이벌에게 넘겨주며 시즌을 시작했고, 또한 리그에서는 초반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라는 성적을 거두며 무리뉴 2년차의 느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레알 마드리드는 패배를 모르는 팀이 되었습니다. 무리뉴는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 방식을 찾았고 모두가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이용해 클럽을 하나로 단합시켰습니다. 파죽지세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던 와중에 또다시 바르셀로나에게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정말 중요했던 경기는 리그에서 바르셀로나를 두 번째로 만난 경기였습니다. 바로 2012년 4월 21일 라리가 35라운드에 열린 엘클라시코였죠. 이때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보다 승점 4점을 앞서고 있긴 했으나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 무리뉴가 부임 후 치룬 엘클라시코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으며 심지어 경기장은 누캄프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상은 깨라고 있는 것. 리그 우승에 있어 정말 중요했던 경기에서 그것도 매번 이기지 못했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결국 승리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지금까지도 클럽에서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죠. 그렇게 11-12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승점 100점이라는 대기록으로 바르셀로나의 시대를 끝내며 리그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무리뉴는 바르셀로나를 끌어내리라는 임무를 완수했지만 축구 팬들 사이에선 그의 레알 마드리드 시절은 성공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아직까지도 분분합니다. 무리뉴가 스페인에서 가장 강력한 팀을 만들어낸 건 사실이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비기어를 들어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라데시마를 이뤄줄 최고의 팀이라고 생각하던 11-12 시즌마저 아쉽게 승부차기에서 탈락하고 말았죠. 또한 성적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무리뉴가 라커룸에서 울부짖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레알 마드리드의 라인업이 유출되었을 때였습니다. 엘클라시코가 있던 어느 날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언론에선 무리뉴의 라인업과 전술에 대해 방송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로 인해 경기 후 라커룸에서 어떻게 내 등에 칼을 꼽을 수 있냐며, 그리고 너희 중엔 분명히 쥐새끼 같은 변절자가 있다며 울부짖은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알려드린 이야기는 세 발의 피일 정도로 무리뉴와 선수단과의 불화가 점점 거세졌고 주장이었던 카시아스와도 계속해서 갈등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반 무리뉴파와 친 무리뉴파가 나뉘기도 하며 팀 분위기는 최악을 향해 달려갔죠. 결국 무리뉴의 레알 마드리드는 3년 차에서 쓸쓸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무리뉴가 레알에서 들어올린 메이저 트로피는 2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챔피언스리그 16강의 저주를 풀어냈다는 점, 좋지 않은 수비 조직력을 개선해냈다는 점, 그리고 역대급 팀으로 라리가를 지배했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리그 우승을 성공시켰다는 점 등 무리뉴가 클럽에 가져온 이점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리뉴의 레알 마드리드 시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무리뉴 이야기였습니다.